산과들이 푸르게 펼쳐진 조선의 작은 마을에는 한 번 먹으면 잊지 못할 특별한 과즙을 만드는 여인 옥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던 과부였지만 섬세한 손길과 정성으로 만든 과즙은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부드럽고 쫄깃한 과즙에 꿀을 듬뿍 발라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한 향이 입안 가득 퍼졌고 씹을수록 깊은 맛이 느껴졌죠. 사람들은 옥분의 과즙을 마성의 과즙이라 부르며 정월 대보름마다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옥분이 정성으로 만든 과즙이 마을에서 유명해지자 은근히 옥분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특히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과즙 장사를 해온 금내는 옥분의 성공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금내는 평소에도 자신이 마을의 유일한 과즙 장사꾼으로 불리길 원했는데 하찮게 여기던 과부가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주목받는 모습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죠. 저 과부가 마을의 풍속을 어지럽히고 있어. 감히 천한 신분으로 어디서 이런 명성을. 금내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속을 끓였습니다. 금내는 고운 옷을 입고 늘 여유를 부리며 살아왔지만 마음속에서는 질투와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날부터 금내는 마을 사람들에게 옥분이 저주받은 과부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과즙이 맛있어도 과부가 만드는 것이니 얼마나 불길하겠어. 한편 옥분은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과즙을 만들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소문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알았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저 과즙을 맛있게 만들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젊고 잘생긴 원님의 아들 정우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공부하러 떠났다가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정우는 첫눈에 옥분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옥분의 집 앞을 지나다가 슬쩍슬쩍 그녀를 바라보며 과즙을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과즙이 참 맛있네요. 앞으로 매일 오겠습니다. 정우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다정하게 웃으며 매일같이 그녀에게 찾아왔죠. 정우가 옥분의 과즙을 맛보며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내자 옥분도 차츰 그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외로이 지내온 그녀에게는 정우의 따뜻한 미소와 관심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옥분은 이 관계가 탄로 날까 두려워 은근히 거리를 두려 했죠.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이 두려웠으니까요. 정우와 옥분이 정답게 지내는 모습을 본 금내는 더욱 화가 나서 불길하게 이를 갈았습니다. 금내는 옥분을 마을에서 완전히 쫓아내야겠다는 생각을 굳혔고 원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님, 요새 옥분이라는 과부가 마을을 소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원님 댁의 젊은 도령마저 홀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저 과부를 내쫓아 마을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냥 과즙이나 열심히 만들어 올리는 것에 무슨 큰 잘못이 있겠소. 하지만 원님은 옥분의 과즙 맛에 반해 매달 과즙을 곡물로 올리며 즐기고 있었기에 금래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원님은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죠. 그냥 과즙이나 열심히 만들어 올리는 것에 무슨 큰 잘못이 있겠소. 원님은 금래의 불만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저 진상을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자 금내는 이 일을 혼자서라도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옥분이 만든 과즙을 먹은 사람들이 귀신에 홀린 듯 아프다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금내는 마을 곳곳에 돌아다니며 옥분의 과즙이 저주받았다는 헛소문을 뿌렸습니다. 점차 마을 사람들은 과즙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고 옥분의 집을 멀리하기 시작했죠. 소문이 퍼져나가며 옥분의 과즙 장사는 점점 어려워졌고 마음속에는 슬픔과 고독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정우가 여전히 자신에게 다정하게 과즙을 사가는 모습을 보며 겨우 용기를 냈죠.
하지만 그조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옥분의 과즙은 여전히 부드럽고 달콤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발길은 하나둘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내가 퍼뜨린 저주의 소문 때문이었죠. 소문은 무섭게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옥분이 과부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소문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과부가 만든 음식이라 그런가 뭔가 불길해 보여. 저 과즙을 먹으면 귀신이 붙는다더라.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며 옥분의 마음은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늘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녀는 이제 혼자가 된 듯한 기분에 휩싸였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럼에도 옥분은 정우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유일한 위로로 삼았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옥분의 과즙을 먹으며 그녀에게 다정한 미소를 건넸죠. 옥분, 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의 과즙은 마을에서 최고예요. 내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정우는 진심을 담아 속삭였고 옥분은 그의 말에 잠시나마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금내는 자신이 몰래 만든 과즙에 중독성 있는 약초를 넣어 마을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했어요. 중독된 사람들은 처음엔 과즙의 맛에 반하다가 나중엔 그 맛을 다시 찾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금내는 이 약초의 중독성을 이용해 점점 더 많은 손님을 모았고 옥분을 대신해 마을에서 가장 큰 과즙 장사를 이어갔죠. 마을 사람들은 이제 금래의 과즙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즙은 정말 특별해. 한 번 먹으면 도저히 다른 건 먹을 수가 없어. 금내 부인이 만든 과즙을 먹어야 몸이 개운해지는 것 같아. 옥분의 자리는 금내가 차지했고 옥분의 과즙은 점점 잊혀갔습니다. 상처받은 옥분은 몇 번이나 과즙 장사를 포기하려 했지만 정우의 진심 어린 격려에 버티기로 했어요. 정우는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고 점차 금래의 계략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래는 옥분과 정우가 함께 있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금래는 분노에 휩싸여 원님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했어요. 원님, 도령나리께서 그 저주받은 과부와 눈이 맞았다니. 이대로 두셨다간 원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금래의 말에 원님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원님은 정우에게 옥분을 멀리할 것을 명령했지만 정우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버님, 옥분이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소문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러나 원님은 점점 강압적인 태도로 정우와 옥분을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결국 원님은 과거 금내가 올린 보고를 핑계 삼아 옥분에게 마을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과부 주제의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우리 아들을 홀리다니 당장 이 마을에서 나가시오. 옥분은 원님 앞에서 절을 하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원님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로 인해 옥분은 마을을 떠나게 될 위기에 처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죠. 옥분은 정우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요. 내 과질이 저주받았다는 거짓을 바로잡고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힐 거예요. 옥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복수를 다짐하며 옥분은 마을을 떠나기 전에 금래의 과질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옥분은 마을을 떠나라는 원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으로 꾸며진 소문과 금래의 계략 때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다짐했어요. 금내가 과즙에 넣은 중독성 있는 약초의 비밀을 파헤쳐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겠다고요. 밤이 깊어가자
옥부는 가방을 챙겨 몰래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금내가 몰래 과즙에 넣었다는 중독성 약초를 직접 찾아내기 위해서였죠. 평소 마을 사람들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 음침한 숲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 때마다 나뭇가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짐승의 울음소리가 옥분을 위협했어요. 하지만 옥분은 겁내지 않았어요. 복수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깊은 숲속에서 금내가 사용하는 약초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푸른 빛을 띠는 잎사귀가 악마처럼 일렁이는 걸 보며 옥부는 그 잎을 조심스레 손에 담았습니다. 이 잎을 장터에 가져가면 중독 효과를 가진 과즙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새벽, 옥부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그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금래의 비밀을 폭로하려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옥분이 산에서 가져온 풀잎을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풀잎을 보세요. 바로 이 풀잎이 금내의 과즙 속에 들어가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 과즙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제 과즙은 마을의 복을 빌며 정성으로 만든 것뿐입니다. 하지만 옥분의 외침에도 마을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내가 옆에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부추겼어요. 그 말을 누가 믿겠소? 과부가 만든 과즙이 얼마나 불길한데. 저 여자가 무슨 술수를 부리는지 모른다니까. 어쩐지 옥분의 과즙을 먹고 나서 몸이 이상하더니. 맞아, 그 여자가 약초를 넣은 거 아니야? 점점 거세지는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에 옥부는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와야 했어요. 그녀의 억울함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눈물과 함께 점점 다짐이 커져갔습니다. 옥부는 도망치며 마지막으로 정우를 찾아가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했어요. 정우 도령, 저 혼자선 안 되겠어요. 금내가 나를 해하려고 사람들까지 속이고 있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옥분, 이제 그만 포기해도 돼요. 내 아버지인 원님까지 금내의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요. 이 마을에서 아무도 우리의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번에 그만두면 저는 평생 후회할 거예요. 반드시 이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히겠어요. 그녀의 강한 의지에 감동한 정우는 결국 다시 그녀의 곁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옥분과 정우는 밤을 새며 계략을 짰습니다. 두 사람은 중독된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온갖 의학서와 약초에 대한 책을 뒤적였고 결국 중독 효과를 해독할 수 있는 풀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 약초를 준비한 후 중독된 마을 사람들에게 배포해 그들의 증세가 완화되도록 돕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과연 약초를 복용한 사람들은 하나둘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금래의 과즙에 중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금래의 죄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금래는 그 사실이 밝혀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옥분의 집에 불을 지르는 것으로 마지막 수를 쓰기로 결심했죠. 한밤중, 금내는 몰래 옥분의 집에 숨어들어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은 점점 커지며 옥분의 집을 집어삼켰고, 온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옥분은 겨우 집을 빠져나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과즙을 독차지하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 저를 해치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놀라서 금내를 바라봤습니다. 금내는 부들부들 떨며 뒤로 물러섰고 결국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금내가 어떤 거짓을 꾸미고 있는지 완전히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옥분과 마을 사람들 모두는 여전히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옥분의 집이 불길에 휩싸이자 마을 사람들은 당황한 채로 불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그 순간 정우가 앞에 나서며 힘차게 외쳤습니다. 이 불길은 옥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금내 부인이 꾸민 음모였어. 정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금래의 죄를 증명하기 위해 그녀가 옥분의 과질에 대해 퍼뜨린 거짓 소문과 자신의 과질에 중독성 약초를 넣어 마을 사람들을 속인 사실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정우는 옥분과 함께 준비한 해독제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금래의 계략이 어두운 숲속에서 가져온 약초 때문임을 설명했어요. 해독제를 먹은 마을 사람들은 차츰 몸과 정신이 맑아지며 과거의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금내가 과거의 자신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깨달았고 분노와 배신감에 금내를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있던 금내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저 과부가 마을에서 인기를 얻는 걸 참을 수 없었을 뿐이었어요. 금래의 입에서 흘러나온 고백은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 불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옥분에게 우리가 해왔던 모진 말들이 모두 헛소문이었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금내에게 다가가며 원망과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내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몸을 웅크린 채 눈물을 흘렸고 결국 마을 사람들에 의해 금내는 마을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렇게 욕심과 질투로 얼룩진 금래의 음모는 마침내 끝을 맞이했습니다. 옥부는 비록 집을 잃고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며 옥분을 따뜻하게 맞아들였습니다. 정우 역시 곁에서 옥분을 지켜주며 그녀가 과거처럼 다시 과질 장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했죠. 며칠 뒤, 옥분은 새로 장만한 재료로 정성껏 과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들어진 옥분의 과질은 여전히 달콤하고 쫄깃쫄깃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의 과질을 손에 들고 서로 웃으며 이야기했죠. 과거의 그 따스함과 달콤함이 다시 돌아온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의 과즙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고, 과거의 사건은 마을의 교훈으로 남아 모든 이가 욕망과 질투 대신 배려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